투바로티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트로트. 성악가의 길을 걷던 중 트로트 가수로 전격 전향해 이젠 장르를 불문한 대한민국 대표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2020년 트로트 오디션에서 당당히 4위를 차지하며 전국 어머니들의 랜선 아들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중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 지만 오늘은 9월 10일 날짜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6월 소집 해제 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국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김호중 씨 몸값의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성악가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가 된 김호중 씨. 역시 좋은 목소리는 참 장르를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탄탄한 성량 덕분에 이 믿고 듣는 김호중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김호중 씨 역시도 이 성악적인 발성을 트로트 창법으로 바꿨을 때 이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이 힘든 시간을 버텼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저는 트로트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는 성악가로 활동할 당시에 이 다녔던 무대가 동창회, 운동회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스케줄이 정말 많아야 한 달에 3번이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김호중 씨의 운명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인데요.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투바로티의 이 평균 행사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4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기도 하고요. 그때 행사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사실 근데 뭐 그 한 번 행사 가면 한 곡만 한 게 아니라 한 3-4곡 정도 한다고 치면 한 곡당 1,00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뭐 앨범을 한번 아니 괜찮을 것 같아, 현희 씨는. 그래서. 일단 춤이 되잖아. 음치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도 대단한데 현재 전속계 모델료는 약 편당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10개 이상의 광고를 찍었으니까 이로 인한 광고 매출도 20억 원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고가의 행사비와 광고를 주고도 서로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김호중 씨의 그 강력한 팬덤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가요 한 건강기능식품 전속 모델로 발탁된 이후에 이 해당 식품이 홈쇼핑 회당 판매율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그 선글라스 모델로 이제 안경점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네, 선글라스 모델로 이제 딱 등장을 했는데 그 선글라스가 완전 완판이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이 상품에 대한 소비성이 굉장히 높은 팬덤입니다. 이 팬들의 남다른 가수 사랑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닌데요. 김호중 씨가요 한 방송에서 저 김치 좋아합니다, 김치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팬분들이 이 어머니 팬분들이 내 손맛이 들어간 이 김치를 사주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예 김호중 씨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가 새로 생겼대요. 냉장고 더 2대 살만하네요. 사실 그런 어머님들 중에 몇 분은 진짜 자기 아들은 그냥 알아서 먹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알아서 남편이랑 아들은 알아서 챙겨 뭐가 먹겠지 손이 없니 하면서. 발이 없니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이야, 진짜 진정한 팬덤이네. 그러니까. 네, 김호중 씨 얘기 이어가 보면 이 김호중 씨 팬클럽 이름이 아리스인데요. 이 아리스의 회원수가 군 복무 기간에도 이 공백 기간에도 5만 명이나 증가를 했을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누적 수가요 무려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굳건한 지지가 티켓 파워로 수치로 딱 나타나는데요. 이 김호중 씨가 작년 9월부터 전국 투어를 돌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있는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발현이 된 건데 예매 시작 5분 만에요. 첫 공연 좌석인 25,000석이 그대로 나갑니다. 5분 만에. 이거는 정말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콘서트가 됐고요. 전국 투어를 시작한 약 3개월 동안 관객이 모인 게 10만 명. 그러면은 최저가 이 티켓석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수익이요 무려
12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경기업이네요. 혜미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김호중 씨 그 콘서트 하는 날 저는 또 옆에 이문세 씨 콘서트를 했는데 같이 갔는데 어르신들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 장착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신나서 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열정적이야. 맞아, 그분들은 맞아. 진짜. 근데 이 열정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어지거든요. 스밍 총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아이돌 있죠, 팬덤들이 있죠. 쓰는 말인데 스트리밍 총공격의 준말이죠.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년 팬들이 이렇게 스밍 총국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노력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이게 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 김호중 씨 팬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스트리밍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야. 진짜 꼼꼼하다. 되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플랫폼별로 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집비, 메일비 다 있네. 네. 대단하다. 이렇게 꾸준히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은 음원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너무나 이 감사한 마음에 2020년에 발표한 곡 나보다 더 사랑해 왜 음원 수익 1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선한 영향력 펼치고 계시네 진짜. 돈방석에 앉은 세 번째 트로트 스타 유쾌함 끝판왕 가수 영탁 씨입니다. 파워풀한 가창력에 작사 작곡 능력까지 두루갖춘 만능 아티스트로 최근에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무궁무진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 나 성공했어. 19년 음악 외길 인생을 걸어온 영탁 씨의 몸값은 얼마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영탁 씨 행사비 몸값 궁금하시죠? 영탁 씨가 무명 시절에 받았던 행사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죠. 네. 네, 제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분들한테 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평균 3,500에서 3,800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100배가 넘었네. 예,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 그렇죠. 아주 많이 몸값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영탁 씨는 또 방송이나 광고에서도 너무 자주 보이잖아요. 사실 뭐 행사비가 그 정도 선이면 뭐 광고 출연료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영탁 씨가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운 거는 광고 품목이에요. 콜라, 마스크, 치킨, 그리고 와. 은행과 국가기관 광고까지 와, 성역을 이거 약간 했는데 국민 네, 스타일이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특정 계층에게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대한테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전속 모델은 계약 시에 이제 1년에 한 1억 선이라고 하니까 20편 정도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역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행사비, 광고, 모델료 다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영탁 씨의 특별한 부분은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히트곡들은 정말 잘 만든 곡이잖아요. 근데 영탁 씨가 이 본인 곡뿐만이 아니라 동료 가수들에게도 곡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장민호 씨의 일십, 안일십, 그리고 정동원 씨의 짝짝 꽁짝, 그리고 고재근 씨의 사랑의 카우보이도 다 영탁 씨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니 게다가 각각 그 팬덤이 엄청난 가수들의 곡들을 작업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될까? 한 예를 들면은요. 이찬원 씨는 딱 한 곡의 작사에 참여했는데 그게 월 저작권료가 500만 원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트로트 곡을 딱 한 곡 작사를 했거든요. 와. 근데 다른 노래보다 괜찮아요. 이게 어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미스트롯2 결승 미션 곡이었어요. 오. 김다연 양이 부른 인연이라 슬픈 노래는 노래였는데 지금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니, 슬프다니까요. 이 헤어졌습니다. 아니 어쩐지 안 기자님이 방송할 때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야 절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되게 짭짤했겠는데요. 그때 짭짤했어요. 네. 왜냐면은 드랍률이라고 하죠.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져요. 작사 좀 작곡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영탁 씨가 되게 의리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영탁 씨의 특징 중 하나는요. 곡비를 안 받아요. 이야. 어차피 자기 저작권으로 받으니까 내가 만들어준 노래로 상대가 잘 되면은 그 덕분에 나도 좋으니까는 너무 좋다. 이 말. 대인배. 여담이지만 안 기자님은 작사비는 안 받았죠. 저 대인배입니다. 야 멋지다. 이게 또 미담이 있네 안 기자님.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돈방석에 앉은 트로트 스타, 국보급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선행. 트로트 오디션 우승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매일매일 영웅시대로 물들이며 독보적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명 시절의 서름을 털고 목소리에 진솔한 위로를 담아 모두를 영웅아리하게 만든 임영웅 씨. 물 한 모금 마셔도 되죠? 그래, 나도 사랑해. 어딨어, 누구야? 그의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일편단 시민들 일편단 시민들 트로트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몸값,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트로트 아이돌, 트로트의 신흥 황제,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분하지가 않은 분입니다. 임영웅 씨가 마지막 자리를 꿰찼네요, 역시. 네, 사실 임영웅 씨 콘서트 그 예매창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거 아시죠? 맞아. 자녀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야 진짜 효자 효녀라고. 그렇대요. 그렇게 성공 못하면. 그렇게 온화하시던 부모님들도 따님이 티켓팅을 실패하면은 그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손이 느려서 역정을 어디다 내신대요. 쓰겠냐. 역정을 내신대요, 진짜로. 그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기사를 써야 돼서 매번 이 티켓팅에 도전을 하거든요. 아, 기자도 보통 기자석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기자석은 예. 작년 마지막 앵콜 콘서트 그때만 나왔고 그 전까지는 초대권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 없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기자들도 직접 사지 않으면 볼 수 없어서 제가 피켓팅 해야 도전을 들어갈 수 있는 했는데 거예요? 피켓팅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 대기가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80만이요. 80명이 아니고요? 80만이요. 그래서 광역시 인구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냥 임영웅은 대단한 스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대한민국 좀 역사를 바꾸는 한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20일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연히 다 매진이고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몸값은 측정 불가합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 한 500억 정도란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대략적인 수치가 이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저는 1,000억 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콘서트 이거 티켓 평균치로만 해서 이게 매진이 됐죠. 이 매출만 305억입니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BTS가 7명이잖아요. 그들의 총 매출을 7분의 1로 해야 되죠. 7분의 1로 해서 1대1로 붙었을 땐 전 김영웅 씨가 BTS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바로 음반 수익입니다. 이게 더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발표한 앨범인 이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114만 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단 94만 장이 나왔고 3일 만에 110만 장이 넘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수치 아니에요? 네, 트로트 가수로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 기록을 깨지 않는 이상 이야. 앞으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주변에 가수들이 많은데 누가 요즘 앨범 냅니까? 다 음원 내죠. 네. 근데 앨범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거를 172억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이게 광고 수익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던 그 임플란트 모델을 임영웅 씨한테 뺏깁니다. 어머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임영웅이 인정해요. 너무 근데 임명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야 누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임영웅이 그럼 인정. 그럼 인정. 같은 급. 예. 건강인정. 제가 임영웅 씨랑 같은 모델을 했다고요? 인정.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대단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임영웅 씨가. 도대체 틀면 임영웅이라. 왜 우프죠? 틀면 옛날 전지현 김연아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2022년 임영웅 씨의 이 광고 모델료 수익을 합산해 보면은 대략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임플란트 굳이 안 해도 됐는데. 미련.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것까지. 마음이 아프네.
네, 근데 광고 모델비 같은 경우는 세금을 크게 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대략 40억 원의 이 매출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임영웅 씨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 임영웅 씨가 어떤 의류 브랜드에서 임영웅 셔츠를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주 만에 매출이 이 의류 브랜드가 51%가 올랐더라고요. 이야, 와, 영웅 효과. 와, 그냥 바로 효과가 나오는 네. 모델인 거네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매년마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연하의 하루처럼 영웅의 하루가 유행인데 요즘에? 임영웅 씨 팬분들이 하루를 임영웅으로 시작해서 임영웅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와. 가능하죠. 자, 지금 자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시사의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요. 그다음 임영웅 씨 이렇게 티사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W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하죠. 이런 임영웅 씨 점심은 뭘 먹을까요? 비사의 죽을 먹습니다. 아, 건강 생각. 그리고 여유 시간에는 저렇게 A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C사의 간장으로 요리를 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K사의 자양강장제를 먹죠. 이렇게 임영웅 씨와 24시간 팬들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저 회사의 매출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다양한 수익 항목들이 있었는데 뭐 공연, 음반, 광고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무지할 텐데 자, 이거 이외에도 수익이 더 있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공연 티켓, 음반, 그리고 광고 수익 합쳐서 일단 500억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지 않은 게 뭐가 있죠? 바로 너튜브 수익과 음원 수익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임영웅 씨 개인 채널이요. 이 전체 조회수 20억 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20억 개요? 20억 회. 그리고 지구인이 65억 명인데 20억 회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0만 뷰 영상만 한 개 아니고요. 60개. 와. 근데 이 정도 규모면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너튜브 수익만 약 10억 원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이 임영웅 씨 한 달 음원 수익이 약 3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음원 유통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와. 있는데 조영수 씨 진짜 히트곡 많잖아요. 임영웅 씨 곡이 들어올 때 되면은 너무 깜짝깜짝 압도적이라서 놀라요. 와. 아, 네, 진짜 예전에 저 찬원이 엄마 했을 때 임영웅 씨 엄마랑 막 같이 방송하고 언니로 지내요 막 이랬었는데 뭐. 이제 너무 먼 그대. 연락처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아, 지금 연락 가능합니까? 모르죠. 안녕하세요. 임영웅이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또 우리 임영웅 씨 보면 기공자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것 같은데 그 고생한 스토리 들으면서 막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 훔치시면서 막 진짜 더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 임영웅 씨 아버지가 임영웅 씨가 5살일 때 이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홀로 키우게 되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외아들인 임영웅 씨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벌이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임영웅 씨가 예전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에 이 위에 깨진 유리병을 꽂아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 담을 넘다가 그대로 그 깨진 유리병에 볼을 박은 거죠. 근데 당시에 치료비가 이렇게 넉넉치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상처가 더 크게 남았다고 해요. 맞아. 제 컴플렉스라고 그랬었어. 자,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임영웅 씨가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K대학 실용음악계에 진학을 해서 계속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전히 불러주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렸고 편의점, 카페, 택배, 상하차, 공장 아르바이트,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2016년 데뷔한 이후에도요. 합정동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네. 정말 지난한 시간을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내고 마침내 대단한 영웅 시대를 열어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네요. 네, 팬뿐만 아니라 이제는 팬들의 자녀분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그 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 분들이 왜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죠. 안 가죠. 건강검진 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아이고, 돈 가시잖아요. 준다. 내가 뭐하러 병원 가니. 나 건강하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녀분들이 임영웅 씨한테 부모님들 병원 가서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받고 막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어머나. 근데 이명웅 씨가 그 글을 딱 보고 나 진짜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팬카페에 이런 글을 하나 어머나. 올립니다. 어머나. 효자다, 효자. 이 나의 최애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가야지. 바로 가야지. 가야죠. 예약해야죠. 수면 마취하고 그러니까. 위내시경해야지. 센스 있다. 자녀들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빠 덕분에 우리 엄마가 병원 가셨어요, 이렇게. 임영웅 씨가 자녀분들 용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좋겠다. 너무 좋다. 부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글 써볼까?